네, 국방부가 오늘 무인기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린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처럼 지방선거 직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경우 또 한 번 북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있었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용 좀 더 상세히 전해주시죠. 국방부는 지금까지 발견된 세 대의 무인기가 북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수의 정황 증거들을 내놨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맡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찍은 사진 100여 장을 분석한 결과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을 이동하며 찍은 것으로 나타난 점, 무인기의 색깔이 2012년 김일성 생일 사열식 방송과 2013년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때 보도된 사진에서 공개된 무인기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 부품 일련 번호가 고의로 지워진 흔적은 구입 장소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소행임이 명확히 밝혀지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거죠? 무인기의 GPS 분석이 완료돼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GPS 정보를 보면 무인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합동조사팀은 아직 GPS 정보를 해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GPS 정보가 담긴 무인기의 중앙 처리 장치를 잘못 열었다가 정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아직 처리 장치를 분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발표가 지방선거에 임박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무인기 문제는 사안의 실체와 무관하게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북풍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사업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과학조사 전담팀을 꾸려 더 확실한 추가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 메모리 칩 그리고 그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해서 잘못하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내용들 대부분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정황 증거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6분간 그대로 낭독하고 취재진의 질문은 3개 받았지만 그중 한 질문에 대해서는 출입기자단 비공개 브리핑에서 답하겠다고 말해 새로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모킹건, 즉 핵심적인 증거가 없는 수사 결과 발표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다분히 어떤 추정, 개연성, 북한이 했을 거라는 어떤 그 개연성 차원의 최종 발표도 아니고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스모킹 건은 없었다. 네, 오늘 국방부에서 이루어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때 공개되지 않았던 무인기 기체 별도로 공개가 됐더군요. 네, 무인기 공개는 오늘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출입 기자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2대는 날개가 넓은 형태로 동체 길이와 날개 폭이 각각 1.4m와 1.9m가량입니다. 그리고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이보다 좀 더 큽니다. 길이가 1.8m, 폭이 2.4m가량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무인기 사업단장은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메모리는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밝히면서 무인기들의 개발 수준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평가가 맞다면 군 조사단은 왜 아직 GPS 분석을 못하고 있는지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도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진희 PD였습니다.